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헌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헌법 정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별 연설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결국 집단 이성의 힘을 믿어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다는 건데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도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3명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 원래 4명이 영장 청구가 됐었죠. 근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기각됐어요, 영장이. 네, 이제 한 사람이 기각이 됐지만 이 3명은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죠. 오늘 새벽 2시경인데요. 그 김종덕 전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 장관, 정관주 전 그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그 청와대 그 정무비서관의 이제 구속영장이 그 발부가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률 전 청와대 그 교육문화수석의 그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이 특검 출범 이후에 그 첫 구속영장 그 기각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속된 사람들은 그 직권남용과 강요, 위증 등의 이제 그 혐의가 그 적용이 됐는데요. 예. 네. 근데 지금 최태원 SK 회장 문제도 어제 SBS가 보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에 앞서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받은 그런, 사실 이게 해석을 좀 해야 되지만 녹취록을 어제 SBS가 공개를 했죠. 네. 예. 이 박영수 특검팀이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 사흘 전 교도소에서 이 경제 살리기에 그 나서야 그 사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구를 이렇게 전달받은 녹취록을 이제 입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네. 2015년 그 8월 10일 이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그 수감 중이던 이 최태원 회장을 이제 그 김영태 당시 그 SK 수펙스 추구협회의 이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나눴던 대화의 그 녹음 파일입니다. 예. 이 김영태 위원장은 이제 그때 최 회장에게 이 박 대통령이 그 사면하는 대신에 그 경제 살리기를 좀 요구를 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뜻을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최 회장, 그 사흘여 만인 그 8월 14일 이제 0시에 그 석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최순실 씨와 그 안종범 전 그 정책수석의 그 2차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 검찰이 이제 공개한 또 그 녹취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녹취 파일이 아니고 이제 그 진술서인데요. 네. 이 손경식 CJ 회장. 네. 그 진술서가 이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진술서에 따르면 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 손경식 그 CJ 회장이 이 박 대통령에게 그 선처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그 3인이 돼서 이 풀려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예. 이것과 이제 그 뇌물죄와의 그 연관 가능성이 이제 그 특검의 주요 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 위원장이 최 회장한테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한 얘기는 박 대통령이라는 그런 언급은 없고 왕 회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왕 회장이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이 네. 됐으니 근데 여기서 귀국이라는 것은 특검 측이 사면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제 살리기라는 단어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이 왕 회장이 누구냐? 왕 회장이 이제 박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좀 더 수사를 하면 확실히 밝혀지겠죠. 자, 박영수 특검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하죠. 네. 이재용 그 삼성전자 그 부회장의 그 신병 처리가 오늘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오전 9시 30분에 이제 그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 이 뇌물 혐의 그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이 부회장과 그 박 대통령 그 2015년 그 7월 이 삼성물산 그 합병을 전후로 해서 최소 그 3차례 이제 그 독대를 해서 이 삼성 합병과 승마지 운동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특검팀은 어제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에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위증 혐의로 좀 고발을 해달라. 아하. 이렇게 요청을 했고 국정조사 특위 어제 그 전체를 열어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그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예. 특검팀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을 좀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해달라. 이게 이제 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은 반성, 다짐, 화합을 위한 대토론을 가졌는데 근데 뭐 인적 쇄신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오가고 뭐 약간 언쟁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단 뭐 반성은 된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짐과 화합은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반성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경기 고양시 그 킨텍스에서 이제 열렸죠. 이 반성 다짐 화합을 위한 그 대토론회 결국은 그 반쪽 행사로 좀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 친박 핵심들 그 대거 불참을 했고 어제 그 자리에서도 이제 그 친박들의 말하자면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공세가 좀 이어진 바 있죠. 또 이제 문제는 이 임명진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이정현 전 대표, 정가균 의원 이 탈당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분들은 이제 이 뜻에 따라서 이 탈당계를 냈으니 이를 좀 처리하겠다. 이를 맞으면 다시 좀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예. 그 이의 제기가 좀 이어지면서 이를 다시 취소하는 이런 좀 해프닝이 글쎄요. 참 요새 새누리당은 해프닝이 많아요. 그래서 예. 새누리당이 그 해프닝으로 사실은 그 이슈를 좀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른바 이제 그 새로운 신당, 예. 네, 개혁보수신당 이름을 이제 그 바른정당이라고 이제 정했죠. 그렇죠. 바른정당이 이제 그 뉴스에 쟁점이 좀 멀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달 25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 출마 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확실하게 공표를 하셨네요. 그죠? 예, 오랫동안 뭐 깊이 고민해왔고 이제는 국민들께 분명하게 제 뜻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협력 없이는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예. 무슨 특정 정당의 협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저희들 바른정당이 좋은 모습 보이고 또 제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선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말해오던 것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겁니까? 예, 저는 늘 따뜻한 공동체, 그다음에 공정한 시장 경제, 국가 안보 이런 걸 열심히 이야기해 왔고요. 예. 저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 이제는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라 그럴까요? 예. 공화라는 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 가치인데 그런 정신을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늘 평소에 개혁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좀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될 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제가 그런 개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4대 재벌 개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대 재벌 개혁은 대한민국이 필요한 개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죠. 예. 우리가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거 극복하는 일을 하고 또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누적된 중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성장이나 저출산이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재벌 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 또 복지, 노동, 교육 이런데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 시대를 여는 개혁이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게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대 정신이 개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지키려면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정 전반에 걸친 아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개혁을 잘해나갈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늘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반 총장하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반기문 총장 그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신당 바른정당은 저희들은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정강 정책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안보는 어떤 정통 보수의 길을 가되 경제나 교육, 노동, 복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길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분도 바른정당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분이 합류를 하신다면 당연히 공정 경선을 치르면 되겠죠. 유승민 의원께서 보시는 반 총장은 그러면은 정통 보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분의 정체라 그럴까요?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또 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정책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치를 하시겠다면 또 대선에 출마를 하시겠다면 그런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하기 좋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친문 대 비문의 구도로 대선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빅텐트고요. 빅텐트가 되기 위해서 그 제반 정치 세력들을 모으는 연결고리는 개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빅텐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빅텐트라는 결국은 정치적 연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비박
철학과 비문이면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저는 무원칙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뭔가 연대를 하려면 그거는 안보든 경제든 어떤 철학과 정책 갖고 있는지 그런 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하거나 정치적 연대를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무원칙하다고 생각하고요. 원칙 있는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납득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빅텐트라는 게 소위 뭐 비문만 아니면 다 뭉칠 수 있다. 예. 그런 연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개헌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개헌은 원칙이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 보면요. 예. 개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그런 걸 주장해오던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개헌을 가지고 왜 정당이 발생을 안 했고 정치의 결사치가 없었겠습니까? 예. 개헌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연대를 한다. 정치적 어떤 이 빅텐트가 된다. 그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원칙은 일종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책이고 가치죠. 예. 그게 정치를 하는 이유니까요. 예. 그렇군요. 지금 말입니다. 이 개헌,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방향입니까? 대통령 중임제입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고요. 예. 그것도 남북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예. 4년 중임제로 갔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해지면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도 그리고 예. 권력 구조만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저는 예.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 3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예. 국민의 기본권이나 경제사회의 어떤 문제나 지방분권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돼야지 예. 정치인들이 권력 구조 하나만 가지고 개헌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저는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권력 집중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제라는 것이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고 그걸 4년 중임제를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4년 중임제는 4년 후에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예. 심판을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헌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헌법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요. 네.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 3월이나 뭐 이렇게 만약 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국민 동의까지 구할 시간은 저는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이 개헌을 약속을 했다가 안 맞습니다. 지킨 게 예. 매 5년마다 반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속만으로도 사실 국민들께서 신뢰하기 힘드실 겁니다. 예, 그게 거의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대선 후보들이 예.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뭐 개헌을 자기가 생각하는 개헌을 약속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TV에서도 대통령 당선 후에 개헌 공약이 지켜지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예. 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새누리당 말이에요. 지금 네. 인적청산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17년간 몸담았던 당이라서 예. 또 나온 입장에서 제가 깊은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저는 새누리당이 인적 청산 반드시 해서 예.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는 그런 황골탈퇴하는 노력을 꼭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예. 인적 청산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여러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새누리당이 인적 청산을 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어떤 보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
그런 어떤 이념, 노선, 정책 이런 쪽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지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큰 변화라는 게 근데 임명진 위원장이 갔다는 거 상징적인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직 인적 청산 그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곧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빅텐트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치에 의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요. 제3지대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고 2월, 3월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 총장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정치하는 거고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이 개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빅텐트다 다 모여라 이럴 게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 부분을 밝혀야지 연대도 가능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라든지 아니면 특검 수사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입장, 이런 자세를.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특히 그 헌법재판소의 지금 진행 과정은 정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이 혐의 때문에 이런 헌재의 탄핵 과정이 있는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바깥에서 어떤 기자분들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이럴 것을 사실은 특검이나 헌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죠. 이게 이런 시국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발생했고 이왕 발생한 이상은 이번에 특검도 헌재도 분명히 법 절차를 따라서 이게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런 거다라는 걸 국민들께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죠. 한 오후 5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발을 듣기도 전부터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에 동생과 조카가 뉴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는 그런 각종 의혹이 지금 휩싸여 있는데요. 자, 국민의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제 음성이 좀 나쁩니다. 예? 제 음성이 좀 나쁩니다. 요즘 전당대회 연설 많이 해가지고. 네. 당대표 나가시니까. 예. 그죠? 네. 아니, 근데 뭐 음성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반 총장 오늘 귀국하는데 어떻게 지금 일단은 그 동생과 조카 이런 문제는 사실 언론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 총장 측에서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건 당연히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맨 먼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의 23만 달러 수수 문제와 동생, 조카의 미국 내 기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본인이 솔직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찰 조사를 받아보는,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이 지금 방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혹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그러한 것은 발표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종류일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먼저 제가 얘기해 놓으면 제 값이 떨어집니다. 근데요, 지금 말이에요. 검증이고 이제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실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나 우리 박지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사실 반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반기문 총장과 저는 오랫동안 지인의 관계로 좋은 관계를 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하실 때도 아셨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고 하면은 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국민에게 대통령 후보를 출마한다고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독한 검증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먼저 반기문 총장이 어떠한 이념의 정치를 하겠다. 그러한 로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교관으로서 이 일도 아니고 저 일도 아닌 일만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발표할 때 첫째는 신상 문제의 검증이 시작될 거고 두 번째는 정책 문제가 또 이념 문제가 검증이 될 거니까 차차 기다려보면서 봐야죠. 근데 국민의당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냥 놔둘 이렇게. 국민의당의 관계 설정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년 반 전부터 반기문 총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반기문 총장 측 인사들이 저를 많이 접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DJP 연대 말고도. 그러니까 접촉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국민의당이나 혹은 박지원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들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으로 갈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2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요? 요새가 아니고요? 요새 아니고요. 예. 새누리당으로 갈 생각은 없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우리 2년 반 전에는 민주당을 두드렸죠. 예. 그러면서 저와의 협력 관계를 얘기했지만 예. 저는 그러한 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예. 어떻게 됐든 당신은 우리로서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키우는 것이 할 일이지. 예.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에 나오는 것도 반, 안 나오는 것도 반. 예. 당시 제가 볼 때 여당으로 가는 것도 반, 우리 야당으로 오는 것도 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반이다. 예. 그래서 반 총장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국 후에 그분의 위치와 정치적 이념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약 2달 전에 저도 굉장히 신뢰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반기문 총장과 그런 관계가 있는 걸 몰랐어요. 만나시자고 해서 만났더니 반기문 총장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후에요. 새누리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민주당은 더 가지 않겠다. 그건 갈 필요 없잖아요. 문재인이 완전히 대통령 후보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소리가 뉴 DJP 연합을 통해서 연대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박지원이 뉴 DJP 연합을 얘기할 그런 위치에는 서 있지 않다. 단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열린 마음, 열린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모든 당헌 당규는 제정하고 개정했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당규는
보류시켜놨다. 예. 어떠한 후보를 꿈꾸는 사람도 우리 당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그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예. 우리 안철수 대표나 저나 예. 손학규, 예. 정운찬 예. 이런 분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예. 그분의 정체성이 예. 우리 국민의당과 합치한다고 하면은 예. 우리 국민의당으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예. 천정배, 예. 손학규, 정운찬, 예. 반기문 예. 이렇게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예. 대표에게 이러한 얘기를 다 말씀드려 주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그랬더니 손학규, 반기문, 죄송합니다. 손학규, 정운찬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안철수 대표도 수차 만났고 예. 적극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잘 모르는 사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듣고 계셨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아까 박 대표께서 몇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시다, 알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반 총장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같이 하든 마든 그 전에 그 의혹 제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두런 다음에 의혹 제기를 하실 거예요? 만일 함께 한다면? 제가 지금, 별도로. 예. 그러한 것을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고만 계실 겁니까? 예. 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저라도 만나서는 것이 좋죠. 예, 하지만 알고 계신 건 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문재인 대표의 검증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검증은, 예.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검증을 받았다. 라고 하지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예.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예. 왜 국무회의 모든 당에서 반대를 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과 민정수석으로서 그러한 대북 송금 특검을 강행했는가. 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예. 왜 그렇게 혹독하게 호남 인사차별을 했는지 아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변명만 하고 있지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인사수석 두 분이 다 호남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에 와서 사시니까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왜 그렇게 인사를 차별했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그분들 입에서 민정수석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이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간이 다 돼서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서전에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 시간 없으면 뭐하러 이렇게 인터뷰해요. 마지막에 이 광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목소리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